다음은 선순위 임차 보증금 및 권저당 허위 고지입니다. 임대인이 빚을 숨겼다. 빚 많은 집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 예방법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계약을 하기 전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에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 시에 특약사항도 기재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챙겨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발급받도록 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챙겨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 두 가지 모두 발급해 보십시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을 통해 이 집에 대해 설정된 부채의 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 규모를 속여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공동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다가구 주택에 이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들의 보증금 총합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나보다 우선할지도 모를 보증금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못 돌려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으면 아예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란 건물 전체 보증금들의 합한 것, 즉 동일한 등기 주소지에 이미 입주해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순위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나의 보증금보다 앞선 배당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본 내용과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변제권은 채무가 있을 때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세입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면 임대인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는 나보다 순위가 낮은 사람들보다 더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우선 변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보증금들 중에 어떤 것들은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상관없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이 경매에 매각될 때 나의 보증금이 아래와 같이 법에서 지정한 소액 보증금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장 늦게 입주한 세입자더라도 그 보증금의 규모가 소액이라면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광역시의 1억 2천만 원짜리 집에 8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광역시의 소액 세입자 기준 금액은 8,5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우선 변제의 제한 금액입니다. 광역시에서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금액은 2,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8천만 원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00만 원 뿐입니다. 다만 이때 모든 금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에 따라 우선 변제 금액만큼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택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딱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 보증금 및 우선 변제 금액 기준, 만약 내가 2023년에 계약한다면 2023년에 발표된 최우선 변제 대상 기준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기 훨씬 이전에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면, 대출을 냈다면 그 대출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즉, 지역에 따라 그리고 대출이 생긴 시기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소액보증금 및 우선 변제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인 경우 내가 2022년 5월 18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에 대한 건저당이 2014년에 설정되었다면 소액보증금의 기준 금액은 6천만 원 이하가 되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역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건저당권이 생긴 시점, 금액,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기준 변천사표. 여기서 팁을 드리면 내가 계약하고 전입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차할 집의 건저당이 언제 잡혔느냐가 중요하다. 그 당시 돈을 빌려준 사람의 기준입니다. 세금 완납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이 체납된 경우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 미납 여부 열람이 가능하나 가급적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국세 미납 내역 확인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임대인에게 요청 및 열람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미납 내역 확인은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가능한데 임대인에게 요청 및 열람 동의도 필요합니다.